여러분들과 체육 수업을 함께할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3학년 2반부터 3학년 8반까지 가르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얼른 만나요. 안녕. 눌렀어. 선생님은 2학년 체육을 맡게 된 김은지라고 합니다. 2학년 2반, 3반, 4반, 5반, 7, 8, 9반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체육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만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체육하면서 건강을 지켜보도록 해요. 뜨끈뜨끈! 안녕하세요. 백석중학교 체육생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1반부터 1학년 6반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3학년 1반도 제가 체육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멋있게 체육 수업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하면서 학교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학년 7, 8, 9, 10반 그 다음에 2학년 1반, 7반 체육 수업을 담당할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잘 이겨내고 개학하고 옵시다. 안녕. 백석중학교 친구들 건강하게 만나요. 이거 같이 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체육 수업을 할 정선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호우쌤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네발 자전거 배울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목차. 자, 여기 보이시나요? 체육은 학교의 심장이다. 움직여. 여기 선생님 체육 수업의 슬로건입니다. 움직여 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선생님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체육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키면 된다. 체육 시간 규칙을 보고, 그 다음 1년 동안 우리가 배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배울지 살펴보고, 네 번째로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선생님이 발표를. 자, 네 번째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선생님 소개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름은 정선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우쌤이라고 부르세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비밀입니다. 선생님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체육 수업을 즐겁게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수업 받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선생님은 지각을 아주 싫어합니다. 부득이 지각을 할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 친구를 통해서 또는 직접 미리 와서 선생님한테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늦은 다음에 왜 늦었어 했을 때 뭐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할 때 쳐다보지 않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설명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겠죠? 자, 최대한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체육시간 복장은 반드시 백석중학교 체육복입니다. 자, 사복 체육복 안 됩니다. 백석중학교 체육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이 체육복과 운동화를 잘 입고 오면은 수업을 잘 즐겁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학교 체육복은 노랑, 파랑, 주황 3색이에요. 올해 1학년이 주황색이고 지금 2학년들은 작년에 입었던 그대로 노란색, 그 다음에 3학년은 파란색을 입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입는 겁니다. 매 학년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알죠? 체육복은 낙서나 변형을 금지합니다. 알겠죠? 낙서나 변형한 친구들은 새로 사던지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 다음 뒷장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용기구 정리를 잘 해주세요. 수업이 끝난 후에 쓰고 난 공, 꽃갈콘, 줄넘기 등 용기구들은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체육부장은 이걸 잘 확인해야겠죠? 자, 두 번째, 체육복은 체육시간에만 착용합니다. 우리 교복이 체육복이 아니죠? 다른 시간에는 교복을 다시 착용합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앞뒤로 1시간의 여유시간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교시가 체육시간이었을 때 체육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가 체육시간이니까 2시간 전인 1교시 쉬는 시간, 1교시 전 쉬는 시간, 그 다음 2교시 수업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 그 다음에 그때도 못 갈아입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시간에서 3교시 후 쉬는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4교시에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교복을 다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1년 동안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팝스입니다. 팝스 1학년 때 해봐서 다 알죠? 학생 건강 체력평가제라는 것입니다. 1학기 때 또 두 번째로 하는 거 스텝박스입니다. 스텝박스. 작년에 선배들 하는 거 봤죠? 박스 올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악에 맞춰 안무를 짜거나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안무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2학기 무엇을 하냐? 2학기 농구를 합니다. 농구에서 무엇을 하냐? 자유투, 팀끼리 실제 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티볼을 합니다. 티볼은 야구는 원래 공을 던지고 날아오는 공을 치는 거죠. 티볼은 티처럼 생긴 어떤 보조 도구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배팅을 하고 수비는 동일하게 하는 그런 야구와 비슷한 뉴스포츠입니다. 다음 1년 교육과정인데 팝스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체력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팝스란 학생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건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신체 활동 처방이 내려지는 종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학생 평균 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탄산음료,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무분별한 게임 등으로 인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부족 및 신체 운동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우선 적절한 휴식과 건강한 음식 섭취,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한 건강 체력 기르기 팝스를 소개합니다. 팝스 평가는 필수 영역 5종목과 선택 영역 4종목 측정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팝스 5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팝스 처방을 교과 체육 시간, 가정,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팝스 필수 평가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팝스 측정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팝스 필수 측정 영역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영역이 있습니다. 팝스 필수 영역별 한 종목씩 측정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 영역의 왕복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종목 준비물은 곤, 스피커, 20m 줄자, 페이서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출발 지점에 첫 번째 콘을 세워 표시합니다. 20m 줄자를 이용해 초등은 15m, 중등은 20m 거리를 측정합니다. 도착 지점에 콘을 세워 도착점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왕복 오래 달리기 음원 소리를 듣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레디, 고! 1회 통과. (2회) 통과. 업로드 주소는 왼쪽 하단 주소를 참고하세요.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 시 주의점. 신호음이 울리기 전 도착점에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유연성 영역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 준비물은 유연성 측정기구, 평가 기준표입니다. 제일 먼저 유연성 측정기구를 고정시킵니다. 측정을 도와주는 학생 2명이 측정기구를 잡거나 무거운 물체로 고정시킵니다. 측정자는 실시자가 굽혀진 자세를 2초 이상 유지하면 기록을 측정합니다. 2회 측정 후 기록을 0.1cm 단위로 기록합니다. 측정 시 팁!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실시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영역의 악력 검사. 악력 측정 종목 준비물은 악력 측정기구, 평가 기준표입니다. 악력 측정기구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측정 시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바르게 섭니다. 손가락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기를 잡고 오른쪽 왼쪽 각각 2회 측정합니다. 측정 시 안 좋은 예, 바르게 서지 않거나 손을 앞 또는 옆으로 드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순발력 영역의 제자리 멀리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종목 준비물은 멀리 뛰기 매트, 멀리 뛰기 기준표입니다. 멀리 뛰기 선에 발을 모아 바르게 선다. 구름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벼운 반동으로 힘차게 발을 굴러 도약합니다. 착지 후 바닥에 닿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착지 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만 영역의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측정 준비물은 체중계, 자 등이 필요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나누기 키로 계산합니다. 체질량 측정 기구에 발을 모아 올라갑니다. 바른 자세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 기구에 정수리가 닿으면 측정 끝! 측정 시 안 좋은 예. 키 측정 시 비스듬히 기대면 안 돼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도 안 돼요. 5종목 측정이 끝났다면 지금까지 팝스 측정 결과를 종합기록지에 기록합니다. 자, 다음으로 스텝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박스 요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했을 때 찍었던 내용이고요.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땀 흘리는 거 봤죠? 엄청 힘들 겁니다. 자, 스텝박스 같은 경우 원래는 팀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에는 팀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평가로 대체를 합니다. 자, 팝스 다음으로 평가 1년 동안 평가 어떻게 볼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팝스입니다. 팝스는 4개 영역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61점 이상 100점 A, 45점에서 61점 미만 90점, 29점에서 45점 미만 80점, 13점에서 29점 미만 70점, 13점 미만 60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4개 영역이라는 것은 근력 및 근지구력, 올해는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 심폐지구력, 셔틀런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네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이 제자리 멀리뛰기가 아니고 근력 및 근지구력은 팔 굽혀펴기로 측정을 합니다. 남학생은 팔 굽혀펴기를 그냥 하고 여학생은 무릎을 대고 팔 굽혀펴기를 측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발력, 아까 말했던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을 합니다. 이 4가지 영역의 합산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 영역 페어플레이.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늦거나 지각하거나 또는 장난치거나 위험한 행동, 또 뭐 용기구 정리, 기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다가 이거를 점수로 해서 주겠습니다. 3번 이하로 걸린 학생들은 100점, 3번까지는 100점입니다. 4번에서 6번 90점, 7번에서 9번 80점, 10번에서 12번 70점, 13번에서 15번 60점, 16번에서 18번 50점, 19번에서 21번 40점, 22번 이상 30점. 자, 이 중에 22번 이상 걸려서 30점 받고 싶은 학생 있나요? 없죠? 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건강 영역 페어플레이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줄 학습하는 기간 동안 뭐를 학습하는 기간 동안이냐면은 팝스, 건강 영역 팝스를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 체크를 한 것에 해서 건강 영역 페어플레이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무단 이탈, 복장 불량, 체육복 상하이 다 안 입고 온 것, 수업에 맞는 신발, 운동화 안 신고 온 것 또는 방해, 위험 행동 등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심폐지구력, 왕복 오래 달리기, 우리 셔틀런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점수 20점 만점 같은 경우는 남학생 75번 이상, 150번 이하, 미만에 한해서 20점이 나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75점에서 150 이하. 1등급은 20점, 1등급은 똑같아요, 여학생들이. 하지만 남학생, 여학생 2등급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 기초적으로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마지막 빵점 같은 경우도 남학생은 0번에서 15번, 여학생은 0번에서 10번. 그 윗점수 1점. 남학생 16번에서 17번인데 여학생 11번에서 11번.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유연성. 위에 사진을 보면 작년에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그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남학생 만점은 20점 점수는 25cm 이상, 여학생은 28cm 이상이고 1점 밑으로 내려가서 1점을 보면 남학생은 마이너스 5cm, 여학생은 0cm. 자기 딱 발 앞까지가 0입니다. 남학생들 지금 마이너스인 학생들, 자기 발을 못 잡는 학생들은 미리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 근력 및 근지구력, 푸시업, 팔굽혀펴기로 측정을 한다고 했죠. 남학생 같은 경우 무릎을 대지 않고 사진과 같이 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무릎을 대고 측정을 합니다. 자, 만점. 남학생은 41개 이상, 여학생은 44개 이상. 왜 여학생이 더 세게 맞냐고요? 뭐라고 했죠? 여학생은 무릎을 대고 한다고 했죠. 무릎을 대는 거랑 무릎을 대지 않는 것이랑은 자기 체중의 한 절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1점 점수 보면 남학생 1개, 여학생 1개 동일합니다. 여학생은 2개까지도 1점이죠. 자, 그 다음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을 합니다. 밑에 보면 고무 매트, 미끄럽지 않은 고무 매트에서 정해진 출발 지점에서 멀리 뛰어서 마지막에 낙하 지점에 센티미터를 잽니다. 자, 이 낙하할 때 주의할 점. 엉덩이로 떨어지면은 어디가 기준일까요? 그렇죠, 엉덩이가 기준입니다. 엉덩이로 떨어지는데 뒤에 땅을 손으로 잡았다. 그럼 어디가 기준인가요? 그 손이 기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뛰어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한 번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남학생 같은 경우 만점 20점은 229.3cm, 1점 점수는 130cm부터 131.9cm. 여학생은 만점 점수 20점, 198점, 198cm, 1점 점수 94cm 이상, 95.9cm 미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텝박스입니다. 스텝박스는 어떻게 평가를 볼 것이냐. 첫 번째, 스텝박스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스텝박스 개인 기본. 두 번째, 스텝박스 개인 창작. 세 번째, 표현 영역 페어플레이. 자, 세 번째 표현 영역 페어플레이는 아까 건강 영역 페어플레이와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스텝박스를 배우는 동안에만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박스 개인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요소 중에 4개 모두 만족하면 A 100점, 3개 만족하면 85점, 2개 만족하면 70점, 1개 만족하면 55점입니다. 그 다음 스텝박스 창작 4개 중에 4개 만족 100점, 3개 85점, 2개 70점, 1개 55점 동일합니다. 다음 이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텝박스 개인 4가지 요소 무엇이냐? 박자, 정확성, 순서, 완결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박자, 곡의 박자와 안무의 박자가 잘 맞는다. 잘 맞으면 O, 잘 맞지 않으면 X. 정확성, 정해진 각 안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 자, 스텝박스 개인 기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음악과 동작을 다 정해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외우고 박자에 맞춰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정확성이란 그 한 가지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수행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순서, 순서에 맞게 안무를 수행하는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순서에 맞게 안무를 수행하면 O, 순서가 틀리면 X입니다. 자, 네 번째 완결성,
모든 안무를 실시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무를 실시하는가. 이게 완결성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박스 개인 창작. 자, 원래는 스텝박스 팀별로 5개 조를 만들어서 창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개인별로 창작을 할 겁니다. 자, 밑에 4가지 요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 동일하게 곡의 박자와 안무의 박자가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 자, 이거는 개인 창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해준 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곡을 정해서 할 건데 이때 정해진 시간을 만족해야 돼요. 자,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알겠죠? 2분 30초 넘는 거 괜찮냐고요? 네, 넘는 것은 괜찮습니다. 2분 30초 딱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2분 30초가 부족하면 2분 29초다 하면은 요거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은 첫 번째 안무가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처음에 전주 구간에 30초, 20초 가까이 흘러갈 텐데 그 구간에 안무가 없다면은 그 부분은 뺍니다. 이해되죠? 세 번째, 창의성. 자, 기존에 배웠던 안무 외에 새로운 동작을 3가지 이상 추가해서 동작을 창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창의성. 네 번째, 과제물. 자, 과제물이 아니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스텝박스 개인 창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록했던 것들을 소감, 그리고 각 동작의 이름,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거를 적은 보고서를 팀이 나눠주고 나중에 거둘 거예요. 이거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동그라미, 잘 작성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지 못하면 X. 자,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자, 표현 영역 세 번째, 페어플레이. 이거는 아까 설명했죠. 팀 평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구입니다. 1학기 때 배우는 농구. 1학기 때는 농구를 배우지 않죠.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 때부터 보는 거는 2학기. 자, 농구는 첫 번째 자유투 개인, 두 번째 팀 승점, 세 번째 팀 경기간 개인 기량 개인, 네 번째 경쟁력 페이플레이. 첫 번째 자유투 개인. 자유투 A 기준 10번 중 7번 이상 골 성공하면은 100점. 10번 중 5번, 6번 성공하면은 B. 10번 중 3번, 4번 C. 10번 중 1번, 2번 D. 10번 중 0번 E. 6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 자유투는 자유투 라인에서 실시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1m 앞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자, 위에 첫 번째 줄 보면은 자유투 5회 실시하여라고 했는데 10회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평가 팀 승점. 여러분들은 각각 남학생 팀 3팀, 여학생 팀 3팀을 구성을 할 거고 이때 팀은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ABC 팀, 남학생 ABC 팀 예를 들게요. 남학생 ABC 팀이 생기죠? 풀리그를 진행합니다. 풀리그란 뭐냐면은 전체 팀이 한 번씩 다 경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A팀 대 B팀, 두 번째 경기 B팀 대 C팀, 세 번째 경기 C팀 대 A팀. 이렇게 하면은 모든 ABC팀이 한 번씩 경기를 했죠. 이게 풀리그입니다. 풀리그를 1회 실시하고 실시를 하는 동안에 승무패가 생기겠죠. 1승은 3점, 1무는 1점, 1패는 0점을 부여합니다. 승점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3경기를 하는 동안 승점을 5점 이상 받았다. 자, 5점 어떻게 받죠? 1승 1무. 1승 1무면은 3점 2점. 무승부 2점입니다. 무승부 2점. 3점 2점이면은 5점. 1승 1무면은 A 5점 100점 맞는 거예요. B 4점이죠. 2무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무 1패 또는 1승 1무도 받을 수 있죠. C 80점은 1승 1무 1패도 받을 수 있고 1승 2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2무 해도 되죠. D 2점. 1무만 하면 돼요. 1승 해도 됩니다. 2점 미만. 자, 이거는 다 패만 했을 경우 마지막 60점을 받게 됩니다. 자, 경기를 하는 동안 한 경기도 참가를 안 한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되 심판의 허락을 받고 교체를 하게 되고 교체 시 들어오는 선수와 나가는 선수의 기록도 경기 기록으로 인정을 합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없이 10분, 공격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득점은 위치에 상관없이 2점 슛과 3점 슛 제한 없이 상관없이 한 개당 1점으로 합니다. 자, 다음. 자, 팀 경기 간의 개인 기량. 자, 여러분들이 팀 평가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보조 도움 학생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했던 긍정적인 행동들을 체크를 할 거예요. 긍정적인 행동이란 첫 번째, 득점. 골인 말합니다. 어시스트. 그 득점을 하는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줬던 패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란 슈팅을 했던 공이 농구 골대에 있는 동그라미 원, 림이라고 부릅니다. 링이 아니고 림입니다. 림, 미음 받침. 림에 닿고 나온 공을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인터셉트. 인터셉트란 공중에서 공이 날아가는 것을, 자, 우리 팀의 공이 아니죠. 상대 팀의 공이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것, 잡는 것, 그걸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인터셉트. 다섯 번째, 블락. 블락이라는 것은 슈팅을 하는 손에서 떠나는 공을 쳐내는 것을 블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스틸. 스틸은 상대가 드리블을 하거나 또는 잡고 있는 공을 빼앗아오는 걸 스틸이라고 합니다. 자, 루즈볼 탈취. 루즈볼은 무엇이냐? 소유권이 없는 공입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은 드리블 실수라든지 패스 미스가 나와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거나 아무튼 소유권이 없는 그런 공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재빠르게 달려가서 잡으면 그것도 긍정적인 행동으로 올라갑니다. 자, 부정적인 행동은 파울. 파울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행동들은 개수와 상관없이 종류와 상관없이 한 개당 1점씩 플러스, 부정적 행동은 한 개당 마이너스 1점씩 해서 최종 합산 점수가 나오죠. 그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에 10점 이상이면은 100점, 7점에서 9점, 7, 8, 9점은 90점, 4, 5, 6점은 80점, 1, 2, 3점은 70점, 빵점 이하. 그러니까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 이하 60점. 마이너스 점수도 있어서 이하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 심판.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 동안 C팀에게 선생님이 심판을 같이 선생님과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C팀에게 임무를 줄 거예요. 그럼 C팀은 선생님이 준 종이에다가 오른쪽과 같이 생긴 종입니다. 부분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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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 별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에게 학생들 이름을 적고 뭐 등번호가 있으면 등번호, 팀촉기에 적힌 등번호를 적은 후에 선생님이 뭐 김땡땡 플러스 1점 하면은 플러스 1점 적고, 별별별 플러스 1점 하면 플러스 1점 적고, 세모 마이너스 1점 하면 마이너스 1점 적고, 마지막에 최종 점수 적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T볼은 이렇게 보이죠? 파란색 노란색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파란색 T 위에다가 노란색 공을 올려놓고 배팅을 하고 나머지 수비를 하고, 주루 플레이 똑같이 1, 2, 3루 베이스 있고 똑같습니다. 팁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던지기 개인. 자, 던지기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철봉 정도 되는 넓은 영역에 공을 던져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티 배팅. 자, 지금 그림과 같이 티 위에다 공을 올려놓고 배팅을 하는 것을 볼 겁니다. 세 번째, 경쟁 영역 페어플레이. 경쟁 영역 페어플레이란 앞에 앞서 했던 건강 영역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스텝박스 표현 영역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농구할 때 했던 영역형 경쟁 영역 페어플레이와 똑같이 평가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우리 수업 규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팝스 들어갈 텐데 준비물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편한 운동복과
그 다음에 지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넓은 거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혹시 근처 공터에 나갈 학생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고 집에서 하는 학생들은 층간소음에 유의해주세요. 알겠죠?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